우울증은 전부 가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가수 휘성씨와 마찰이 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울증은 허구일까요? 최근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지점을 보면 진짜 우울증이 있고 가짜 우울증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진짜 우울증과 가짜 우울증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우울증과 우울감으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울증은 그게 만성적이고 지속되는 상태로 분명하게 실존합니다. 누구나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은 할 수 있지만 술에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은 다른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속성 외에도 임상적으로 강도, 기능 손상, 인지적 패턴, 생리적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많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이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데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산다거나 옷을 잔뜩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뒤져서 입고 나간다거나 여성분들의 경우 머리 감는 게 힘들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머리가 길다 보니 감고 말리는 게 힘들어서라고 하네요. 샤워나 목욕 등도 왠지 모르게 미루다가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 노력이 들어가는 일들이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잘 모르고 단순히 게으름으로 지부했던 것들이 사실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밝고 즐거워 보이는데 학교나 회사 등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이런 일종의 무기력한 증상에서 비롯되는 다음 증상들이 바로 여러 기초 욕구들의 감소 혹은 폭증입니다. 식욕이 없어 밥을 하루 한 끼만 먹거나 폭식을 하거나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성욕이 없어 이성에게 관심이 없거나 지나치게 성을 밝히게 되거나 등등 기초적인 욕구가 극단적으로 감퇴하거나 치솟는 경우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무기력증에서 비롯되어 욕구를 잃어버리거나 역으로 힘든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 반대급부로 쾌락적인 것에 몰두하는 경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일상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빨리고 어렵고 왜 그런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을 피하고 고립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일적인 게 아니라면 연락에 답하지 않거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요. 모임 등에 혹시 참석하더라도 본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끼며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 단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원래 내향적이거나 독립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시점부터 급격하게 대인관계가 변했다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계속되면 묘하게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데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면 인지기능 저하가 생깁니다. 뭔가 얘기하다 보면 단어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머릿속이 뒤죽박죽 정리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외부와의 단절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각하기 힘들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업무 등 대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그 관계에서 대체로 압박을 받는 경우는 횡설수설하는 말비빔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추적 사고를 하는 경향성입니다. 안 좋은 사건을 계기로 우울감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겪는 증상인데요. 계속 본인에게 있었던 사건을 되뇌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학교폭력, 학대, 각종 범죄 피해 등 강렬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경우에 많이 겪는 증상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태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기초 욕구의 감소 혹은 폭증, 대인관계의 어려움, 인지기능의 저하, 반추적 사고 어떤가요? 본인에게 몇 가지나 해당되는 것 같나요? 사실 가짜 우울증이니 뭐니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짜로 우울증을 자처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본인이 느끼기에 우울감이 있는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기인데 피렴인 줄 알고 병원 갔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잖아요. 긴가민가 고민이 되시는
계신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만약 우울증이신 것 같다면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악순환입니다. 쉽게 말해 우울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갈 의지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무래도 약물 치료입니다. 치료 초기엔 상담을 통한 약물 치료를 통해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패턴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물 의존도도 점점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만약 우울증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 및 치료를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